한국의 길거리 인프라는 뭐가 달라도 한참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최근 한국 여행에서 자동차 렌트를 하고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원도, 부산 등 총 6곳의 지역을 운전해서 이동했는데, 노면에 그려진 주행유도선이 정말로 충격적이었다. 아이들 장난인가 싶었지만 전혀 아니었고, 운전자를 위해서 주행유도선을 그려놓은 점이 정말 놀라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한 외국인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린 짧은 한국 여행 후기였습니다. 외국인이 말한 것처럼 한국의 도로에는 주행유도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주행유도선이란 도로 위에 있는 녹색과 분홍색, 파랑색으로 그려진 선입니다. 단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은 굉장한 역할을 하죠. 운전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데요. 이 주행유도선의 역할은 운전자가 방향을 혼동하기 쉬운 도로에서 진출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교차로나 도로 분기점, 하이패스 및 졸음 쉼터가 있는 곳에 설치가 되며 진출 경로를 명확하게 표시해줍니다. 때문에 운전자는 보다 편리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우리 한국에 최초로 생겼습니다. 사실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에서 발휘된 것인데요. 이 주행유도선 및 색깔유도선은 2011년 5월 서해안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단순히 바닥에 색깔을 칠한 것이지만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7년 고속도로 분기점과 나들목 76곳을 조사한 결과 색깔 유도선의 설치 후 교통사고가 무려 3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거야말로 누가 만들었는지 상을 줘야 한다. 도로 위에 증강현실이 나타났다. 내비를 봐도 모르는 길치에게 이 색깔 유도선은 축복이나 다름없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도로 유도선을 만든 사람은 한국도로공사 안성용인건설사업단 윤석덕 차장인데요. 이 도로 유도선을 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평소에 도로의 복잡함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명확한 계기가 있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서 서울 방향 외곽선으로 갈아타서 올라가야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전인 둔대분기점으로 빠져 목포 쪽으로 가게 됐다 라고 말했고, 전문가인 내가 착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훨씬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타이밍 좋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산분기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당시 지사장이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같아도 이런 상사의 지시가 있다면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리고 잠시 멍해지죠. 윤 차장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였다고 하는데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당시 윤 차장의 딸과 아들이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그림에 색칠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윤석덕 차장은 고속도로에 초록색과 분홍색으로 색깔 유도선을 만들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하죠. 사람들 모두가 만류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8조 2항인 안전표지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과 설치, 관리 기준에 따라서 황색, 흰색, 청색, 적색 이외의 색을 칠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사입건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당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러던 찰나에 귀인을 만났으며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인천경찰청 11지구대에서 일하며 안산분기점을 담당하던 임용훈 경사가 귀인으로 윤석덕 차장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임용훈 경사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냐는 윤 차장의 설득에 도색 작업을 승인했고, 결국은 색깔 유도선이 도로에 그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연간 20여 건이 발생하던 안산분기점의 사고 건수가 3건으로 확 줄었고, 효과를 체험한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에 제2호 색깔 유도선을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도 주요 고속도로 분기점과 진출입로에 그렸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전국 364곳으로 확대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색깔 유도선의 효과를 인정하고는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고 관련 규칙까지도 정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네티즌들은 해당 글을 보고는 정말로 한국이 부럽다고 말했는데요.
그럴만도 한 게 다른 나라 도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투알 개선문 로터리는 끔찍할 정도로 복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두 12개의 도로가 집결의 별 형상을 만드는 곳이어서 이름도 별을 뜻하는 프랑스어 에투알이라 붙었죠. 도로가 한데 모여 6개 넘는 차선을 넘나드는 차들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현지인들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또한 도로가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곳은 수로가 최우선이기 때문이고 도로는 나중에 생기다 보니 도로가 제멋대로 나 있습니다.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렵죠. 심지어 이곳에는 바다의 말뚝이 많이 박혀 있는데 이는 도시의 지반을 튼튼하게 하려고 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일반 도시처럼 차를 이용하기보다는 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터체인지 사진을 보면 정말 이곳에서 운전을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미국의 인터체인지는 고속도로가 말 그대로 프리웨이이기 때문에 주변에 일반 도로로 진입하고 나가는 길이 많고 심지어 한국의 버스 전용차로에 해당하는 카풀 차선은 별도의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다른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론 그 나라만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에 왔을 때 자신들이 보던 것과 한국의 도로 교통이 너무 다르고 심지어 관련 인프라가 너무도 잘 갖춰져 있어 굉장히 충격받고 놀랍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부럽다고 하는 한국의 도로 상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이런 도로 교통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조차도 그렇게 부럽다고 말합니다. 과거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 내비는 안내말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를 타서 기사분과 이야기하는데 10초마다 GPS 알림이 울리더군요. 4개국에서 살았는데 한국의 GPS가 가장 말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 점을 기사분께 말했는데 그분 역시 시끄러워서 걸러듣는다고 하시더군요. 왜 그런 건가요? 서울은 운전하기에 너무 밀집되어 있고 복잡해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글이었는데요.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이렇게 안전을 중요시한다. 한국에서 운전은 내비 말만 들어도 중간 이상은 할 듯. 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더더욱 한국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내비 말만 들어도 운전을 잘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바닥의 길을 헷갈리지 말라고 색깔 유도선까지 깔아뒀으니 말입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해본 외국인들이 놀라는 부분은 꽤 여러 가지였는데요.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 외에도 바닥 자체에 있는 기능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먼저 여름에 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 스프링클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높아진 도로의 온도를 식히기 위해 도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가장 뜨거운 낮 시간 그리고 수시로 온도를 낮추려 스프링클러를 작동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눈 때문에 보행자를 비롯해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열선도로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눈이 오면 이 열선을 켜게 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눈이 자연스럽게 녹죠. 물론 이들은 전국에 설치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도로에는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 외에 미적인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길거리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죠. 걸어다니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저 멀리 산이나 바다가 보이는 건 역시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화단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꽃을 볼 수 있고 또 봄에는 벚꽃나무, 가을에는 단풍나무 등을 만끽할 수 있죠.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편의점이나 드라이브스루 카페 등을 통해서 차량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고속도로에서도 한국만큼이나 휴게시설이 잘 갖춰진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휴게소는 정말로 잠깐씩 화장실을 간다든지 주유를 한다든지 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휴게소에서 오락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말로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가벼운 산책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휴게소는 전국 휴게소 맛집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휴게소마다 각종 먹거리가 다양해 어디 여행을 가기보다는 휴게소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도로에 신기한 것들이 많다며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도 하루에 몇 번씩 헷갈려하는 나를 위한 선인 것 같아. 과연 큰 도움이 될까 궁금하긴 한데 적응된다면 내가 길을 잘 못 들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인데 운전할 때마다 정말 좋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툰 나는 솔직히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전에 관련 뉴스를 보고 저걸 만든 사람은 당연히 엄청난 상을 받았을 줄 알았는데 어떤 포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한국 정부 너무한 것 같아. 수치만 봐도 저 선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는지 알 수 있는데 말이야. 한국인들은 절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것들을 참지 못해. 내비게이션이 불편하니 그냥 도로에다가 내비게이션을 그려버렸다니 정말 놀랍다. 만약 너네들이 사는 나라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당장 한국인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바로 답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직접 와서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거야. 가끔씩 내비게이션은 기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유도선은 절대 틀릴 일이 없으니 한국인들은 마음 놓고 운전을 할 수 있겠지.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생각인데 왜 우리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까?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나 같은 초보에게는 너무 유용할 것 같아.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지. 한국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인 걸로 아는데 이제는 도로에마저 내비게이션을 달아버리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의 아이디어란 도대체 어디까지일지 가늠이 되지도 않는다. 유도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면 저 개발자에게 특허를 내주고 돈이나 포상을 줘야 할 거야. 돈을 바라고 만든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대우는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 한국에서 운전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야광은 아닌 것 같은데 밤에 운전해도 전혀 문제없이 잘 보이는 거 아냐? 도로에 그려진 저 뜬금없는 처음 보는 그림들이 차량을 유도하는 유도선이라고. 사진을 보자마자 적응이 안 되기는 했는데 유도선이라면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만든 사람은 분명 어릴 적 미술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 무슨 목적인지 알고 보니 도로 위의 작품처럼 선들이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는 걸. 나 같은 길치들에게는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신과 같은 분이 틀림없다. 상이 문제가 아니라 상금까지 두둑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 길치들이 성금을 모아드리고 싶을 정도다. 정말로 말이야. 저분의 자식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만약 우리 아버지가 유도선을 개발했다면 난 하루도 쉬지 않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며 뿌듯해할 거다.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거야.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도선을 누가 개발했는지 알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내가 한국인이라면 시위라도 해서 저분에게 상이나 상금을 챙겨주고 싶을 것만 같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